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네. 이 대장동 사건이라는 게 뭐 검찰에서 인지한 사건이 아닙니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이낙연 전 총리 간에 민주당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였고 확인 결과 약 7,800억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개발 차액이 민간업자들한테 그냥 가버린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걸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 있게 말했어요. 대장동 사건은 내가 설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남시에서 또 성남도시공사에서 개발 사업 진행해가지고 이게 불거진 사건이면 재판부에서 말하듯이 성남시의 수뇌부, 성남시장에 대한 성남시장 당시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건 수사의 ABC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른바 1기 대장동 수사팀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수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수사를 1기 수사팀에서 안 했어요. 이재명 예전 성남시장에 대해서는. 수사가 종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사를 하지 않았던 겁니까? 무슨 시간상의 이유 때문에 수사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대선이라고 하는 크나큰 정치적 이벤트 때문에 수사가 조금 지연됐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현동 사건도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에서 수사 의뢰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대장동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났는데 그 판결을 보니까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도 다 못하고 일부는 무죄가 선고됐고 추징금은 검찰의 구형보다 형편없이 법원에서 인정됐단 말이에요. 그럼 상식적으로 이것은 항소를 하는 게 맞잖아요. 옆에 있는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1억도 안 되는 돈을 집어넣어서 1,000억 개 이상의 배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심에서 추징금이 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욱 변호사는 본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나 이런 걸 풀어달라고 법률적인 쟁송을 벌이는 것으로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정권이 바뀌니까 법무부 장관이 항소하겠다는 검찰의 보고를 묵살하고 신중하게 검토하란 말 3번 해가지고 항소를 포기시킵니다. 그래서 검찰 간부들이 왜 항소 포기를 했는지 이유를 알려달라 했더니 다 좌천을 시켜버려요. 이게 정란이에요. 정사입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보면. 이 항소 포기라는 거 검사가 기본적으로 구형한 것보다도 무죄가 나고 형량이 모자라면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한 입장 어떻습니까? 제가 퇴직한 이후입니다만 항소하겠다는 의견은 수사팀 의견이고 서울중앙지검도 4차장도 항소 의견, 검사장도 항소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항소 포기가 됐는데 항소 포기를 하라고 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제가 언론 보도를 아무리 살펴봐도 항소 포기하라는 지침을 준 사람은 없는데 항소 포기가 되는 결과가 됐습니다. 통상의 절차라고 하면 다른 것을 다 빼놓더라도 부당한 범죄 수익 박탈을 위해서는 반드시 항소가 돼야 되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그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들은 큰 소리 치면서 다니고 이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는요. 지금 신장암이 확인돼 가지고 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이 국정조사 한다고 거기다가 지금 소환장을 보내 가지고 그 담당 검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예? 배우자에게 내가 죽어야 내 말을 들어줄 것이냐 이러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또 동행면허장을 발부한 겁니다.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PPT 한번 띄워봐 주시죠. 김동아 의원님, 그렇게 웃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웃음이 나옵니까? 자, 봅시다.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설계자라고 그랬어요. 2022년 12월 7일 날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를 할 때 당시에는 남욱이 진실대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욱이 연기지도로 한 게 아닌가 검찰에서. 연출 능력도 낙제점이다. 이렇게 비꼬니까 남욱 뭐라 했냐면 나를 캐스팅하신 분 이재명 대표죠. 발령기를 지적하셔서 너무 송구스럽다.
그런데 이 작품은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라 그랬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지금 전에 제가 검찰이 참 창작 능력이 소리 좀 형편없다 키워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잠시 전에 멈춰. 제가 네. 검찰이 참 창작 능력이 형편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연기 능력도 형편없다 싶었는데 지금 보면 연출 능력도 아주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남욱이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아마 연기 시도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우리 박찬대 최고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연출 능력도 아주 낙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검찰로부터 연기 지도 받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연기 연출 능력 형편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으로 언급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글쎄 캐스팅하신 분께서 그 발연기를 지적하셔서 너무 송구스러워요. 근데 이게 이 작품은 이제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라. 캐스팅한 분이 이재명 대표가 캐스팅하신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봅시다. 다음 슬라이드. 예. 지금 최근에 뭐 본인이 위협을 당했다, 협박을 당했다, 뭐 이런 소리를 한 게 최근에 2025년 11월 7일이에요. 그 전까지는 전혀 이런 주장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2022년 12월 7일 당시에 그런 주장을 해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뻔뻔하게 당시에는 자기하고 말 틀리면 연기하는 것이라 그랬다가 이제 와가지고는 협박당한 피해자처럼 남욱을 대장동 일당을 포장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장동 사건의 설계자가 대장동 사건의 선수들을 갖다가 보호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조용히 하세요.